2008년 1월 20일 밤 11시 40분 부산 남구 문현 3동 마을 주민이었던 51세 이씨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사람이 끔찍하게 살해되었다.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시간 20분 후인 바로 옆동 문현 4동의 상가 건물 경비원이었던 70세 이씨의 신고 전화. 여기 사장님이 죽어 있어요. 부산 남구 문현동의 2008년 1월 20일 밤은 광기 어린 살인 현장이었고 그 이후 공포와 불안에 나날들이었습니다. 범인은 누굴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이 사건 속에 감춰져 있던 또 하나의 사건, 부산 남구 우암동 우유배달원 미제 사건. 반경 1km 내에서 발생한 이 연쇄살인 사건들은 공식적으로 단 하나의 사건만 인정되고 나머지 두 살인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범인의 흔적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토요 사건 팩트, 부산 남구 연쇄살인 미제 사건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첫 번째, 연쇄살인의 시작, 그 사건부터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암동 우유배달원 미제 사건입니다. 2007년 11월 23일 부산 남구 우암동 모 빌라에 살던 51세 주민 김씨는 남녀가 실랑이 하는 소리를 들었다가 그 이후에 갑자기 악 하는 비명소리를 듣고 밖을 확인해보니 사망한 피해자 36세 민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새벽 5시 10분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하던 여성인 민씨는 가슴, 배, 코 이런 부위에 예리한 흉기로 찔린 채 사망을 하고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은요, 말 그대로 아무런 흔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라진 금품도 없어 경찰은 초기에요, 야 이거 원한살인 아닌가? 공격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 일단 중심 근처에 있는 지인들 위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결국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누구도 용의선상에 올릴 수 없었지요. 그렇게 시간은 지나갑니다. 연쇄살인 사건의 두 번째, 2008년 1월 21일 오전 1시 8분에 문현 4동 모 아파트 인근 건물의 지하 1층 커피숍이었습니다. 이 커피숍을 운영하던 56세 지모 씨였는데요. 흉기에 찔려 숨져있는 것을 이 건물 관리 경비원 분께서 확인하고 신고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커피숍의 영업시간이 끝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간판에 불이 켜져 있길래 그래서 조심스럽게 내려가 봤는데 이미 사장님이 사망한 상태였다. 내부는 이런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사장님은요, 카운터 인근 바닥에 누운 채 숨져 있었고요. 단 한 번의 자상입니다. 다만 그게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카운터 앞에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있던 모습으로 발견되었죠. 하지만 현장에 남아있는 DNA 및 물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커피숍 영업시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간판에 불이 켜져 있다는 건 사망시간은 발견시간보다 훨씬 전이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죠. 부검 결과 사망 추정시간은 2008년 1월 20일 저녁 7시경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는요, 한 가지의 증거, 나중에 있던, 현장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요런 건 보였습니다. 마우스 커서 밑에 있는 하얀 거, 그냥 누군가의 사진 정도? 아니면 그냥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한 담배 이런 거,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쇄살인 사건의 세 번째, 바로 27분 안의 살인입니다. 바로 세 번째였죠. 2008년 1월 20일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가 1월 20일 저녁 7시에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요, 2008년 1월 20일 저녁 11시 20분에서 11시 47분 사이로 확인이 됩니다. 부산 남구 문현 3동에 있는 곱창집이었는데요. 여기에 주인이었던 52세 이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면요. 일단 한 가지가 사라진 게 있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내실 입구의 냉장고 위쪽에 보니 현금 46만원 정도가 만원짜리로 사라진 게 확인이 됐죠. 그리고 범인은 미리 준비한 칼로요, 여기에 있는 주인분을 얼굴, 목, 팔, 가슴 어떤 부위든 다 공격을 했습니다. 무려 32차례, 즉 오버킬입니다. 다발성 자창으로 인한 사망으로 사인은 확인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범인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범인은 금품 강도인 걸까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3가지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연쇄살인이라고 무조건 단정하기 이전에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이라는 가정입니다. 자,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만약에 그래 우유는 아니다 치자. 우유 배달 사건은 몇 달 전이었으니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1월 20일 날 저녁 7시, 저녁 11시 이 편차 사이에 한 동네에서 2명이 연속적으로 사망했다. 과연 이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 근데 이 범인이 같은 사람이라면 범인은 절대로 초범은 아닙니다. 분명히 무언가 전과를 겪었거나 그리고 살인에 대한 경험이 있다거나 그 외의 범죄의 확률이 매우 높지요. 그리고 사건 현장에 대한 모습을 바라보면 이게 있습니다. 오버킬을 좀 한다. 굉장히 공격적이죠. 살해 도구를 갖고 다닌다. 그리고 금품을 노리려는 모습은 분명히 있다. 다 공통점으로 가게 돈을 갖고 다니는 사람, 이럴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성과 관련되어 있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다방에선 말이죠. 자, 과연 범인은 누가 있던 걸까요? 하지만 이 사건은 목격자도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CCTV도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누구다라고 결정을 할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이 사건을 해결한 한 명의 시민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다 동네였지요.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이 문현동 주민분들은 매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식당을 운영하던 한 주인이 내가 지금 뭔가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합니다. 아니, 평상시에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자꾸 시켜 먹었던 남자가 한 명 있는데요. 사람이 막 죽었잖아요, 20일 날. 근데 그 다음날도 우리 집에 왔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게 손에 피가 좀 많이 있었어요. 뭐 닦으려고 닦은 것 같긴 한데 끼어있다라는 느낌? 그리고 또 손등 같은데 무언가 긁힌 칼에 베인 상처 같은 거? 근데 오래돼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게 혈액이 조금 묻어있었고 이제 좀 지혈된 정도? 경찰은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됩니다. 용의자 선상에 올렸죠. 근데 소름이 돋는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그 남자를 추적을 해봤는데요. 이쪽 근처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찜질방에서요. 왜 이상했느냐?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여러분, 다방 사건 기억하십니까? 다방 사건에 많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뭐 DNA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워낙에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라서 무언가 특정할 수 있는 것들도 없었죠. 그런데 그 안에 보였던 사진, 저 증명사진은요, 바로 이 용의자 김 씨의 사진입니다. 물론 우연치고 참 특이하네요. 어쨌든 이 안에서 있었던 사진은 김 씨로 확인이 됩니다. 이상하게 뭔가 맞아떨어지죠. 두 번째, 우유 배달 사건입니다. 우유 배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근처의 만화방, 비디오 대여점들의 목격자들이 나 그 남자 봤어요. 뭐 새벽에 돌아다니던데? 자, 정확히 표현하면 그 김 씨를 봤다는 목격담이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셋째, 우암동 사건 현장은 김씨가 원래 살았던 거주지로부터도 도보로 매우 가까운 곳이었고요. 그리고 문현동 사건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강도, 그리고 성폭행 등 총 13차례 정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요. 그리고 그는 출소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사건이 발생되기 15분 전입니다. 자, 목격한 게 있었는데요. 저 기억나는 게 2008년 1월 21일 새벽에 저희 찜질방에 왔어요. 여기 있는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 봐버린 겁니다. 저기 아저씨, 1월 17일 날 나한테 10,000원 빌렸잖아요. 갚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바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덩어리를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10,000원짜리를 하나 주고요. 또 10,000원은 이자다 라고 하면서 주는데 그 모습에서 손 상처를 봅니다. 그 사람 뭐지? 근데 이 상처는 나중에 본 상처랑 달랐습니다. 피가 방금 멈춘 듯한 손의 상처. 그렇게 그날의 행적에 대해서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김씨의 당일 동선이 확인됩니다. 그는요, 당시에 문현동 다방 여주인 사건이 있었을 때 그 7시경, 그때 당시의 위치가 명확하진 않지만 이 근처에 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저녁 9시에는요, 문현동에 있는 한 중국집에서 고량주 한 병을 마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밤 11시 40분, 그때부터 찜질방에 들어올 때까지도 또다시 시간 편차가 나왔던 거죠. 살해 방식, 그리고 그 공간, 모든 시나리오는 당연히 김씨를 가리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용의자인 김씨를 찾아 나섰고 2008년 1월 30일 문현 동사무소에서 이 사람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해놨거든요.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던 김씨를 검거하게 됩니다. 자, 정말 그는 범인이 맞았을까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흔적을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손톱 밑에 혈액이 묻어 있었는데 그 혈액은요, 바로 김씨와 일치하는 혈액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칼에 난 상처, 손에 난 상처에 대해서도 뭐 쓰다 다친 건데? 무슨 칼인데요? 그냥 나 음식 만들 때 쓰는 칼이에요. 그거 한번 그려봐라고 했는데 그 칼을 김씨가 그립니다. 근데 그 안에요, 구멍 같은 걸 그립니다. 그게 자창과 얼추 일치하는 모습이었고, 그래, 이거 쓰면 무조건 다쳤을 거야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었지요. 그래서 오른손에 선명한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유전자가 확보됐고 하나씩 흔적들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곱창집 사건의 범인은 누가 봐도 김씨가 맞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또 다른 범행 흔적이 하나 더 발견됩니다. 2007년 12월 13일 저녁 6시입니다. 부산시에 있는 부산 진구에서 한 집을 침입했는데 그 집에 있던 15세 여성 아이였습니다. 여중생의 집에 침입해 혼자 있던 아이를 협박합니다. 칼을 들이대면서요. 근데 그 칼을 피해자는 분명 목격했고 진술을 합니다. 컴퓨터를 만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따라와 라고 한 뒤 12,000원을 뺏고 그 이후 옷을 벗어라,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라고 얘기한 뒤 강제로 강간한 혐의입니다. 그 DNA가 일치된 것으로 확인됐던 거죠. 자, 그는요, 출소한 이후 말도 안 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04년 6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7년 10월 23일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부산 남구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 이후에 우유배달원 사건이 발생했고, 그 이후에 성범죄가 발생했고, 그 이후에 2명이 연쇄적으로 사망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이 더 있었을까요? 근데 아이러니컬한 건요, 김씨가 체포되자마자 이곳에는 이런 사건들이 사라집니다. 물론 우연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궁금합니다. 김씨는 어떤 특징을 가진 인물일까? 김씨는 저희도 일부러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봤습니다.
입수를 해야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으니까. 첫째, 김씨는 절대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직접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은 말이죠. 자, 우리가 방금 직접 증거를 얘기했는데, 야, 아까 곱창집 손톱 밑에 피해자한테서 혈흔 묻었다고 했잖아. 그 정도면 완벽한 거 아니야?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 거기 간 적 없는데? 야, 손톱에서 DNA가 나왔다고? 그거 경찰하고 국가수가 조작한 거야. 이런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처음 체포됐을 때 너무 억울해서 경찰서에서 벽에 머리를 부딪혔을 때 피가 났는데 경찰이 그걸 채취해서 곱창집 주인 손톱에 묻혀놓은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물론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절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은 신고 전화가 들어오자마자 외부인의 침입 없이 폴리스라인이 명확하게 쳐져 있었고 현장 보존도 완벽하게 됐으며 그 누구도 그 사건 현장을 조작할 수 없는 현장에서 바로 채취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 씨는 곱창집 사건에 대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분명 증거가 있으니까. 그 기소장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인정했을까요? 이것도 꼭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체포가 되고요. 2008년 2월 26일 저녁 7시 반 부산구치소에서 사고를 칩니다. 자기의 공소장을 받고 기분이 너무 안 좋은데 함께 있던 27세 남성, 그 남성의 접견물 중 과자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먹고 있으니 야, 그거 먹지 마. 왜 먹어요? 라는 그 말에 앙심을 품습니다. 저녁 11시 6분에 잠자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 머리 이쪽을 플라스틱 식기로 때리고 그 위에 볼펜으로 무려 수십 차례 찌릅니다. 그것도 안면부에 말이죠. 그는 분노 조절 장애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동안 나왔던 상처들이 모두 다 확인이 되는 대목이었죠. 아, 실랑이를 하다가 그 다음에 공격을 했다. 얼굴 부분, 무차별적으로. 자, 검사는 이 사건 혐의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소가 된 건요, 성범죄, 그리고 곱창집 주인의 살인사건, 그리고요 마지막 구치소에서 한 폭행사건, 이겁니다. 재판은 검사의 사형, 범죄 전력, 범죄의 악성, 부인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가 체포된 책임을 사법기관에다 넘기는 케이스, 매우 불량하며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여 사형을 구형했죠. 하지만 재판부는 그에게 면죄부를 던져줍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희미한 가능성의 끈으로 하여 피고인을 극형의 우물에서 건져 올리고자 한다. 피고인은 부디 개과천선하여 미망의 늪에서 헤어나 향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망자의 영혼을 위로하며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함으로써 비록 구금된 상태로나마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바라는 당원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기를 바랄 뿐이다. 자, 어떤 뜻이냐면요. 그는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사법기관을 탓했습니다. 조작이라고 했죠. 하지만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뭔가 개운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범인 아니야? 라고 유추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유배달한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바로 연속적으로 발생했던 다방 주인 살인 사건, 미제로 남아버렸습니다. 이 사건 정말 김씨가 범인이 맞을까요? 그가 범인이 맞다면 이 사건 잘못하면 영구 미제 사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의 그 기억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2007년, 2008년, 그리고 그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남자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는 직업 자체는 체포될 당시 무직이었습니다. 1964년생으로 이름은 김경호입니다. 부산, 남구, 이 근처에서 살며 난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여러분의 제보 절실하게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뒷이야기에선 왜 이 사건이 꼬였는지 그 이야기까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뒷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기징역으로 들어가 있고요. 절대 나머지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계속 경찰에서도 물어봤다고 해요. 네가 했지. 근데 얘는 증거를 들이밀어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했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도 저희가 알기로는 모범수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해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같이 재수하셨던 분들, 재수자분들 중에도 계실 거고 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꼬였던 이유가 사실 있었어요. 초동수사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초창기에 우유 배달원님의 사건이 터졌을 때, 그분의 사건이 터졌을 때 경찰 쪽에서는 이건 분명히 원한이다. 그래서 원한 그 피해자분 중심의 주변 사람들의 원한 관계에 집중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도 하고 주변의 목격자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조사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이 아까 김씨 목격자 있었다며 이랬잖아요. 문제는 김씨가 용의자로 특정되고 나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용의자가 특정이 되고 나서 주변 탐문을 해봤더니 나 그 사람 봤어요.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다라는 얘기만 가지고 기소를 할 수 있던 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때 왜 되게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냐면 이 지역에 사는 좀 살인 전과가 있던 범죄, 동종 범죄, 좀 끔찍한 범죄 전과를 저질렀던 사람들을 좀 찾아서 최근에 출소했거나 이런 사람들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우유배달원 분의 사건은 분명히 금품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났던 범인이 이제 살인을 저지른 거 아니야, 주변에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유출을 하고 있는 정도인 거고요. 무직 상태로도 돈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다음에 문제가 됐었던 이유도 있었어요. 당일에, 그러니까 이것도 좀 신기했던 건데,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 그 입장도 이해는 해요. 문현동에서 1월 20일 날 연쇄적으로 2건의 살인이 발생했어요. 같은 동네에서. 둘 다 살인이에요. 매우 처참했어요. 그러니까 다방 주인 사건은 하의도 벗겨져 있었지만 진짜 말 그대로 완전히 관통을 한 거예요. 완전히 관통을 해서 그래서 이제 사망한 그런 사건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하루에 동일한 2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지만 경찰은 그쪽에서 같은 범인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밑에는 한 번 원한일 확률이 높다. 근데 위에는 돈을 가져갔지 않았느냐. 그 아래는 성범죄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었던 곱창 사건은 이거는 이제 뭐 원한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완전히 둘은 다른 범인이다라고 아예 단정을 하고 수사를 따로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면서 아무것도 확인이 안 되고 있던 도중에 나중에 제보를 받고 곱창집 사건이 먼저 체포가 됐던 거예요. 그 확인이 되고 이제 그 혈액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나서 다방 사건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당시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버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또 증거가 입증이 안 된 게 있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증명사진 있잖아요. 이것도 당일날에 발견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는 그냥 쓰레기처럼 뒀다가 나중에 김씨인 걸 알게 되고 나서 현장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된 거예요. 뭐지? 이런 식이 돼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찰 쪽에 계셨던 분은 뭐라고 하셨냐면 아마 연쇄살인이라는 말을 밖에 던지는 게 매우 어렵대요. 왜냐면 이게 경찰 입장에서도 연쇄살인이라는 단어를 바깥에다가 뱉는 순간부터 이건 일이 정말 커지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연쇄살인의 무서운 점이 그거잖아요. 당시에 이제 범인 못 잡을 때니까 그 다음에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범죄자가 세 번째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당시에는 그 문제 때문에 그걸 연쇄가 아니라 일부러 따로 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너무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근데 뭐 그거는 뭐 양쪽의 입장을 다 전해드린 거고요. 뭐 어쨌든 초동 수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어쨌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양쪽의 입장은 그런 입장이었다 정도였던 거고요. 그래서 사건은 그렇게 꼬여 들어갔고 그 이후에도 뭐 많이 알려진 거는 없었죠. 네, 저는 뭐 알려진 것도 없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사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많은 데서도 제보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제보가 참 안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당시에도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뒤에 후속 보도가 있었던 거는 아니었어요. 이제 따로 후속 보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사건이 종결됐는지도 뭐 대략적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건이 하나만 기소됐다라는 것도 거의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안 계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건들이 몇 개가 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도 그 패턴을 찾아보려고, 네, 그래서 함께 가지고 왔던 내용이었습니다.